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 회장입니다. 어느새 벌써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만 주구장창 2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벌써 1월 14일 또 마지막 방송이고 내일이면 벌써 1월 15일이죠. 여러분 토요일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토요일은 밤이 좋은 거 아니에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진짜 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제 영상 꼭 듣고 출석 댓글 확실히 달아놓으세요. 인증하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꿈나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들께 또 떠들어 대도록 할게요. 요즘 뭐 돈 뭉치가 쏟아졌다. 돈 뭉치. 어디로 돈이 뭉치가 지금 또 움직이는가 한번 봤어요. 돈 뭉치. 어디로 갈까? 하여튼 요즘 보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 요즘 보시나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 인물들이 좀 있어요. 요즘 세 명의 인물들. 이시연, 기안 84, 빠니보틀. 뭐 이런 친구들 같아요. 보니까 이런 친구들인데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들은 아니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연예인들 이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인데 그 MBC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여기에서 뭉쳤다고 합니다. 이 무계획 생고생, 무계획이고 생고생이야? 그런 예능 다큐를 표방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10여 년간 일만 하면서 달려온 웹툰 작가 기안 84가 그 친한 형인 그 배우 이시연하고 여행 유튜버 그 빠니보트를 만나가지고 남미를 여행하면서 남미 좌충우돌, 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젊은 층한테 해외여행 욕구를 불러오고 있어. 진짜 여행 가고 싶다. 지금 주시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이 됐는데, 국내 1회 여행사 하나투어가 리오프닝 주로 묶이면서 요즘 주가가 상승 타고 있더라고. 쫙 올라갑니다. 지금 하나투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투어 투자라는 거 아니야. 지난해 11월 4일 하나투어가 장중에 47,150원까지 갔어. 내려갔고요. 참 내려갔다가 한 52주 신저가를 갔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응? 이후에 지난해 12월 8일부터 또 기관들의 본격적인 줍줍이 시작됩니다. 줍줍. 응? 싸게 산다는 거죠. 줍줍. 기관은 이날부터 이달 10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66만 5,825주를 순매수합니다. 이는 총 주식수 1,603만 주 정도 되는데 한 4% 넘는 거를 기관 애들이 이제 주워 담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이 하나투어를 주워 담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증권가에서는 3년간 코로나로 이제 제한된 해외여행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고 실제 이는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 보니까 지난해 11월 그 해외로 출국한 우리나라 여행객 수가 104만 1,431명 기록했고 전년 대비 604% 정도 급등을 했어요. 604% 급증. 엄청나게 증가했지. 그 해외로 나간 여행객 수가 100만 명대를 넘긴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주가는 59,300원에 마감을 했고 52주 최저가인 그 47,150원 대비 3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투어 관계자도 올해 1분기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매출 6천억 원대 수준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송미선 대표 그 단독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경영 성과를 빠르게 증명하겠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그 보고서 보니까 1월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패키지 승객수 7만 5천 명이 예상되고 2월 성장도 확정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투어의 지난 4분기 매출이 535억, 영업이익은 167억 적자 지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로 예상한 그 중국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제시를 하더라고. 8만 원. 10일 하나증권을 포함해서 그 세계기관의 하나투어 그 목표 주가가 6만 5,667원입니다. 6만 5,667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업계 관계도 그래요. 기관들의 그 순매수 행진으로 뭔가 안정적인 그런 이 추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서 여행 대장주인
그 하나투어가 움직이면은 모두 투어, 뭐 참 좋은 여행 이렇게 또 조명받겠죠. 근데 여행주들이 뜨겠지. 여행주들 나란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어서 하나투어의 지난해 12월 예약 동향을 한번 보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 동월 대비 48%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라고 하네요. 지금 가격대가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하여튼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매장들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해라고 하니 단기 매매. 그래서 결국 뭐 단타치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소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언론에서 띄울 때는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갑자기 언론에서 이렇게 또 하나투어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고점 아니냐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요즘 여행주 뜬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미국의 뉴욕 증시의 그 주요 지수가 은행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안 좋죠. 또 인플레이션이 또 기대 하락. 그래서 낙관론이 좀 뭔가 뒤섞였어요. 그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상하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다. 그 나스닥이 0.71% 오른 것을 비롯해서 S&P도 0.4%, 다우도 0.33% 뛰었는데 이날 보니까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 증시는 오전에 약세로 출발을 했단 말이야.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는데 이 대손 충당금을 대거 적립을 했고 앞으로 완만하지만은 그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전 늦게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은행주는 상승을 했고 주요 지수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이 CPI에 이어서 이날 나온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낮아지고요.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면서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현재 보니까 영국과 독일도 깜짝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 결과 경기 침체 논쟁도 거셉니다. 종목별로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차량 가격 인하에 들어간 테슬라가 한 0.9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주요 은행 실적과 함께 경기 침체 논쟁과 그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 그 증시 전망을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우선 그 은행 실적부터 보면은 그 자산 규모로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있어. 여기서 내놓은 그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3.57달러입니다. EPS가 3.57달러, 57달러인데 시장 예상치가 3.0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도 355억 7천만 달러로 전망보다 높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덕인데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돈을 벌기가 쉬워. 문제는 뭐냐? 앞이다, 앞. 미래가 문제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가 4분기에만 연결 기준 22억 8,800만 달러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이 3분기와 비교하니까 무려 48.8%나 폭등한 겁니다. 이 충당금은 이 대출이 연체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쌓아두는 돈이에요. 이 충당금 증가는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4분기 충당금을 환입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예요. 또 핵심 수입원인 순이자 수입도 한 740억 달러로 추정치 744억 달러를 밑들었습니다. 이 뭔가 대출 부분에서 조금씩 균열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JP모건 체이스가 작년 말 기준 한 1.5%가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해 중반부터 높아져가지고 코로나 수준인 2%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은행은 완만한 경기 침체가 그 중심 전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완만한 경기 침체. 그래서 JP모건 체이스가 그 거시경제 전망이 다소 악화해가지고 그 완만한 경기 침체를 중심 전망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센트럴 케이스라고 하네요. 앞서서 경제 허리케인을 언급했던 그 JP모건 체이스의 그 CEO가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고요. 기업들은 건강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취약한 에너지, 그 식량 공급,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전례 없는 그 양적 긴축, 그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그 다가오는 그 역풍의 궁극적인 효과를 아직 모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보니까 그 큰 은행이죠. 두 번째 큰 은행이 누구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여튼 그 어닝은 괜찮았어. EPS가 85센트네요. 85센트로
전망치 77센트를 넘었고 매출도 246억 6천만 달러로 그 월가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니가 뭐 NII라는데 하여튼 147억 달러로 시장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분기에 10억 9,200만 달러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그 3분기에도 하여튼 21.6% 증가했고 하여튼 이 은행도 지난해 4분기는 충당금을 환입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은행권 CEO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CEO도 이날은 완만한 침체가 기본 사례다.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이 은행은 올 초 실업률이 5.5%로 상승하고 내년 말까지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내 넘버 1, 2등 은행의 상황을 종합해보니 실적은 괜찮은데 핵심 이익이 부분이 좀 둔화되고 대손 충당금 급증하고 은행 차원의 경기 침체 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썩 안 좋다. 그러면 시티하고 웰스파고도 큰 틀의 흐름은 같겠죠. 이렇게 두 은행 모두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이익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 시티의 4분기 충당금 적립 규모가 18억 4,5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5.1% 늘었고 웰스파고도 9억 5,700만 달러로 22% 늘었고요. 이렇게 4개 대형은행만 4분기에 한 61억 8,200만 달러 상당의 충당금을 쌓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뭐 JP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개장 후에 한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를 기록해요. 블룸버그에서도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 직후 불안정한 경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미국의 대형은행 실적은 월가에서 덜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다면서 일부 지표는 예상보다 나빴고 모든 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쌓았는데 이는 애널들이 전망보다 많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지 않던 분위기를 바꾸자려고 하나 나와요. 뭐냐? 딱 봤더니 미시간대 자료야. 미시간대. 이날 나온 그 1월 미시간대 그 1년 인플레이션 기대 예비치가 4.0%로 나와요. 4.0%. 나와가지고 지난해 12월보다도 한 0.4%포인트 떨어졌어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고 이는 12월 고용보고서 이후에 지속하고 있는 강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 둔화가 연착륙 강한 노동시장 플러스 인플레 둔화 이퀄 연착륙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로 볼 여지가 있겠죠. 중요한 5년 이상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1월에 3%로 전달보다 0.1% 정도 오른 것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추세인 2.9에서 3.1%를 벗어나지는 않았고 연준의 연착륙이 가능하려면은 인플레이션 타깃 2% 도달 시점을 2025년이라는 지금보다도 최소 2년 뒤까지 미뤄야 한다. 그래서 더 빨리 타깃에 도달하려면은 금리를 당장 더 많이 올려야 하는데 아직은 장기 인플레 기대가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소비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고요. 1월 소비자 그 심리 지수가 64.6이에요. 그 12월보다도 한 4.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직계치 60.7보다 높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전망치 상단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도 지난달 59.4에서 68.6으로 뛰었고요. 그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소비 시장이야.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 강한 노동시장과 함께 미국인들은 점점 더 경제와 개인 재정 상황에 낙관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그 미시간대 자료는 오전 10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미시간대 자료 때문은 아니지만은 오전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주들이 이후에 또 2%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지수들도 어느 정도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략가가 그럽니다. 시장 전략가가 은행들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를 볼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는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완화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는 올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덜어준다고 이제 짚어요. 일단은 종합을 하면은 그 은행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대규모 충당금하고 이 침체 경고에 시장이 반응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완만한 침체 언급은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떨어지고 이제 소비자 심리는 좋아지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 침체 논쟁, 뭐 연착륙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반환점을 돌았다. 그 실업률을 크게 높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 타깃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했는데 하여튼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침체 확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지금 보니까 강한 고용의 서비스 물가의 지속을 걱정하면서도 금리를 상당히 올렸는데도 경제가 아직 강하다고 하는 그런 모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침체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진 것 같다. 50%보다 조금 낮다고 본다고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 그 전 재무장관도 12월 고용보고서 이후에 침체 확률이 줄었다고 보네요. 다만 그가 보니까 여전히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서머스 전 장관은 블룸버그에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더 낙관적인 가능성이 몇 달 전보다 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은 나는 그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제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짜 새벽이다. 가짜 새벽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 새벽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을 빗댄 표현이에요. 그 서머스 전 장관은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조금 이르지만은 그날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한 6%가 넘는 CPI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아직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하죠. 뭔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 대형은행과 그 서머스는 침체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침체 논쟁은 3분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연준이 신뢰하는 그 ECI를 통해서 고용은 강한데 임금 인플레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은 연착륙론자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경우라면 다시 한번 침체의 무게가 또 쏠릴 수 있겠죠. 굉장히 내용이 엄청 기네요. 보니까 길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지금 보면 다양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우리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침체냐 아니냐 뭐 금방 끝난다 아니다 응? 뭐 하여튼 뭐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쫄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럽은 좋아. 유럽은 상당히 지금 뭐 따끈따끈하다 하더라고요. 유럽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관광객도 많고 잘 돌아간다는데 지금 미국과 뭐 우리나라 몇 나라만 지금 뭐 굉장히 빌빌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침체인 것 같아. 이 상황이 난 작년 9월부터 자꾸 빠지는 거 보니까 침체의 길을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전 지나간다고 보고 있고 뭐 다양한 전문가들, 뭐 똑똑한 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다 맞추진 못하더라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침체 중이다. 이런 침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뭐 상반기라도 끝나면 좋겠는데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뭐 가짜 새벽이든지 뭐 진짜 새벽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투자를 하게 됐으면은 끝까지 한번 목표를 갖고 하는 거고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탈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죠?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토요일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굿나잇.